이제 군인들 사이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네. 저분이 나 때는 말이야 하면 할 말 없어. 예, 역사의 산 증인데. 그러니까 딴 걸 떠나서 우리 선생님께서 나 때는 말이야 해도 그러면요, 예.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소식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전사를 그것도 없고 저것도 하신 없고. 건지 뭐 아닌지 그렇지. 확실한 그건 확실한 내놓은 그 안 맞으니까. 아 혹시 그 시간 좀 괜찮아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와, 어우 셔츠. 여기 셔츠가 와, 셔츠가 엄청 멋있다. 실내를 와. 부를 수가. 이런데 한남동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러네요. 이거 안에는 또 되게 안에가 꽤 넓다. 와, 이게 안에 이런 데가 있네. 와. 무슨 진짜 킹스맨, 킹스맨. 이거 저희는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협소한 곳인 거 아닌데. 네네.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최용국입니다. 용국 씨. 용국 씨. 킹스맨 느낌의 여기 샵이 딱 있어가지고 제가 우산으로 또 이렇게 똑똑똑똑 하고 지금 들어왔는데. 저희 시그니처죠. 예. 멜빵. 예. 하고 계시네. 네. 예. 서스펜더죠. 서스펜더 브랜드를 같이 하고 있어요. 뭐라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제 방문하는 고객들 리스트 정리하고 있었고 여기 뭐 한남동이니까 저희가 알만한 분들도 좀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기는 하는데 와요? 네네 주 고객층들은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배바지 이런 다양한 패턴의 하이웨스트. 하이웨스트. 제가 좋아하죠. 역시 하이웨스트는 아니면 패턴이 다양한 자켓들 이런 거를 위주로 취급하고 있어서 약간 뭐 비스포크 계열도 좀 뭐. 네 저희는 수미주라랑 비스포크 두 가지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비스포크가 뭐죠, 근데? 뭡니까? 비스포크. 비스포크는 이제 제작하는 이제 공법의 방식이에요. 테일러샵에 계신 분들은 가끔 인터뷰하거나 뭐 만나면 가장 인상적인 게 물론 정갈한 스타일도 스타일이지만 늘 땀을 흘려요. 그러면 더워서. 맞아요. 그죠? 맞아요. 왜냐면 더우니까. 땀을 좀 이렇게 또 흘리고 막 이러면은 좀 더 뭐라고 하더라 좀 멋있어 보일 때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 예전에 또 유키 저희 할 때 땀 흘리면서 이렇게 토크할 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멋있어 보인다라는 되게 좀 불안해 보이고 초조해 보인다는 얘기도 많아요. 땀 흘리고. 그 의견이 거의 지배적이긴 했지만 하늘색 셔츠 입었을 때 여기 약간 색깔이 얼룩져 보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좀 섹시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겨드랑이에 땀 났을 때. 그런 거죠. 그런 모습들이 조셉 제대로 얘기했어요. 겨드랑이에 땀이 섹시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더러워 보인다고는 안 했고요. 땀 흘리는 모습이죠. 요 일을 하시면서 좀 보람 있다고 할까요? 언제가 좀 가장 보람 있습니까? 협찬 같은 거를 진행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옷을 제작해서 이제 그게 방송에 나오면은 맞아요. 그거를 보고 있는 여자친구나 그리고 이제 예비 장모님 뭐라고요? 이거 너네 옷이니? 막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너무 제가 약간 성공한 기분 성공한 기분이 들죠. 지금 여자친구가 좀 있으신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만나시게 됐는지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모임? 사교 모임 같은 거를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사교 모임이에요? 친목 도모하고 그냥 인맥 넓히려고 그때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여서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임도 조금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일부러 좀 그런 것도 좀 있나요?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모임을 많이 하시죠. 와인 동호회나 막 그런 거 이제 뭐 그냥 지금 모임은 한 또 몇 개 정도 나오고 계십니까? 지금은 일단 그 예비 창업자 모임 하나 나가고 있고 예. 운동 모임 하나 나가고 있고 어떤 어떤 운동이에요? 지금 배드민턴이랑 그리고 이제 그냥 종합 운동장에서 같이 하는 이제 크루가 있어요. 그리고 사교 모임은 지금 한 2개 정도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일주일에 모임이 엄청 어제도 나갔다 왔습니다. 어저께 무슨 모임이에요? 어제는 사교 모임 갔다 왔어요. 사교 모임 뭐 어떤 거예요? 어제는 고기를 먹는 주제였는데 그냥 고기 먹으면서 이제 얘기하고 혹시 오늘은 좀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요. 오늘 냉면 모임이라서 마지막 거기고 같은 멤버예요? 아니 다른 멤버입니다. 다른 멤버? 영국 씨. 오늘 평양냉면을 처음 먹는 날이에요. 근데 모임이 지금 평양냉면 모임이에요? 냉면을 먹는 모임인데 먹는 모임은 아니고 사교 모임인데 오늘 이제 냉면을 먹기 위해서 만나는 날이라서 그 사장님께서 내가 아무리 이게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인맥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건 아닌데 하는 모임도 혹시 있습니까? 그 자전거 동호회를 들어갔는데 네, 근데요. 한마디도 없이 네. 시작하자마자 화이팅하고 자전거만 타고 한 15km를 그냥 롱타임 질주하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했던 거죠. 아니 명함 꺼내야 돼. 이게 다 탄 상태에서 출발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나왔어요. 아 이렇게 모여서 그러니까 예. 왜냐면 사장님은 용국 씨는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하고 이렇게 조금 해야 그죠. 되는데 저의 목적은 그건데. 근데 헤어져서 그냥 모임을 할 때 모임을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네. 사교 모임은 사실상 흐지부지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너무 많죠. 뭔가 컨셉을 하나 가지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모이면 더 좋고. 우리 조셉이 모임을 만든다면 어떤 모임이 좋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또 모임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뭐 조세호, 양세형 씨나 남창희, 이병재, 이진호 이 친구들은 항상 뭐냐면 맛있는 곳, 맛집을 컨텐츠로 잡아서 이제 거기에 가서 저 우리끼리 항상 누군가한테 웃음을 주었지만 그 속에서만큼은 조금 진실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웃음을 줬다고요? 네. 형 얘기도 좀 많이 해요. 같이 해보니 어때? 네, 이런 부분이 좀 불편했다. 그러고 보니까 형이 뒷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저희가. 예. 잠깐만 이 얘기 들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모임의 예, 주요 목표가 나네요. 그렇죠. 남창희 씨 만나면 일단 재석이 형 전화 왔다. 그래서 뭐라고 하지? 몰라 갑자기 또 건방지다고 하던데. 이제 그런 왜 그러는 거야 그 형은 하면서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명 갖고 형이 전화가 와요. 그 와중에 그래요? 받으러 나가서 뭐 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집에 있다고 했어. 거짓말도 좀 하고. 예. 저희끼리 더 작당 모의하고 있는 게 걸리는 순간 또 좋습니다. 이런 모임의 정확한 뭔가 목적, 네. 이유 그리고 타겟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스타일이 굉장히 좋으신데 키도 아까 크신 것 같고 원래는 뭘 하셨어요 예전에? 원래는 직업 군인이었어요. 네, 원래는 직업 그러세요? 군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주에서 6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어디까지 하시다가? 중사까지 하고 나왔어요. 4년 차 때쯤이었나? 약간 패션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원주에 있는 진짜 조그만 패션 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군 생활하면서 패션위크나 아니면 스트릿 패션 이런 거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추리닝밖에 몰랐거든요. 패션의 메카라고 해서 신사동을 딱 왔는데 야 세상에 진짜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나도 이쪽으로 와야겠다라고 엄청 생각을 했죠. 군대를 다니면서 패션 학원을 다녔어요. 원주에 딱 한 군데 있었거든요. 바느질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20살 되자마자 딱 군대 가가지고 사회 경험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군대가 처음인 거죠. 그게 당연한 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바느질하고 있고 내가 막 그림 그리고 있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그때 열정이 너무 엄청 가득했던 것 같아요. 왜 너 지금 이런 일을 또 창업을 하려고 하니? 뭐 이런 얘기는 혹시 안 하셨어요 그 당시에? 엄청 많이 들었어요. 특히 가족들이. 제가 장남이어서 뭐 공무원이 한 명쯤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직업군인을 한 건데.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것도 있었고 약간 적성도 엄청 잘 맞았었어요. 뭐가 그렇게 또 본인하고 좀 잘 맞았습니까? 그냥 그런 단체 생활, 저는 단체 생활을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서. 모임이나 뭐. 그러니까 이게 또 단체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도 좀 가져야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좀 모임을 우리 그 자기하고 조직을 해가지고 내가 일단 회장을 맡고 조셉, 남창희 광수 씨 좀 껴주세요. 야, 일단 제가 광수 씨랑 같이 운동하는데 만날 때마다 형 얘기해. 어제는 뭐 했다는 등 막 형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일단 모임에 방수 이렇게 셋이 본인 편하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본인 편하려고. 그렇게 되면 모든 메뉴나 이런 것들 본인이 다 선정을. 조셉, 남창희, 이광수 일단 3명을 기본으로 출발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좀 내가 자주 하는 척 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스스로도 본인도 모르지만 나도 이런 척을 좀 하는 것 같다. 아빠가 귀여운 척 하라면 막 귀여운 척도 하고 예쁜 척 하라고 하면 뭐 예쁜 척도 하기도 하고. 재율이 귀여운 척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딱딱한 척. 멍청해 보이기 싫어서요. 조용한 척. 신비주의를 이제. 저는 다리 짧은 척. 자랑이 아니라 저 비정상적으로 길어가지고 이게 바지를 입으면 되게 비율이 좀 제가 봐도 좀 징그러워가지고 일부러 좀 바지를 좀 내려서 입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은 척. 서비스직이니까. 괜찮은 척. 연기를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이제 연기 전공 학과를 다니다가 이제 전혀 상반된 직업으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부모님들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괜찮은 척을 많이 해요. 집에 가서도 힘들지 않은 척, 좀 별일 없었던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잘해요. 저.
괜찮은 척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 예. 다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괜찮은 척하고 다 산다고. 저는 약간 사실상 성격은 정말 내성적인데 외향적인 척을 많이 하려고 해요.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해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해. 일단 있어 보여야 돼가지고. 내성적이 안 그래 보이는데. 엄청 내성적이에요. 집에 있는 거 좋아해서 집을 안 나갔는데 이 사업을 하는 순간 그렇게 되면은 약간 엄청 도태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이 형님도 약간 좀 내성적이고 저도 내성적이에요. 외향적인 척을 하는 거죠. 네. 사실 길 가면서 저희가 이제 카메라에서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했지만 평소에 없으면 그냥 예? 제가요? 안녕하세요. 진짜 카메라만 앞에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카메라만 있으면 돼요. 카메라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 또 실수. 근데 이게 누구나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두 분 다 정말 외향적으로 봤어요. TV에서 이미지는 정말 밝고 우리가 TV에서 내성적이었다면 지금까지 볼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걸 이겨낸 거죠. 진짜. 우리가 내성적이었다면 아유. 우리는 지금 자기님들 TV에서 지금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네. 문제를 내서 맞추면 100만 원을 드립니다. 100만 원이요? 네. 유퀴즈? 예. 네, 좋아요. 예, 좋아요. 선택을 해주시죠. 키워드입니다. 키워드예요? 네. 저는 더위야 가라. 네. 더위를 싫어하시는군요. 맞춤 정장에서는 더위는 비수기입니다. 네. 8월 23일은 더위가 그친다는 뜻에서 이름 붙여진 처서입니다. 이것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는 속담은 여름철 기승을 부리던 이것이 처서가 되면 기세가 누그러진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 입춘. 입춘이요? 네. 입춘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자, 좋습니다. 자, 정답은요. 모기입니다. 모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혹시나 뭐 모임 같은 데 나가면 또 그것도 몰라 하면서 이렇게. 오늘 써먹어야죠. 예. 빨리 미리 써먹어요. 그게 낫죠. 안채하면 다행인 식사를 하신 그런 자리에서 식사를 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세상 가장 불편한 식사를 한 김태현 씨입니다. 그 군인. 바로 알아요. 이거 이 사진 오랜만에 보네요.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진짜 이거 뭐 아무나 있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맞아요. 내 생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 진짜로 이분 누군지 궁금했는데 이분이시군요. 여기 이제 사실 그 사진에 이렇게 댓글들이 조금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전역하면 그 어떤 군대 얘기 중에 최강썰 된다. 저기 앉으면 훈련소 시계보다 느리게 가겠다. 솔직히 바빠서 콧구멍으로 집어넣어도 이해될 듯. 누가 그러던데 우왕좌왕. 우왕좌왕이네요. 우왕좌왕. 이 정도면 에피소드로 치면 진짜 끝판왕 아닙니까? 예.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게 너무 떨려가지고 뭐 밥이 진짜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뭐 밥을 내가 먹었는지 아니면 빈속으로 있었던 건지 뭐 어떤 건지 진짜 헷갈릴 정도였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그 당시가 트럼프 대통령께서 25년 만에 한국에 국빈 방문하셨던 그런 좀 역사적인 순간이어서 떨리는 건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사진 속 장소가? 당시 장소가 그 미 평택 기지였습니다. 그 캠프 험프리스인가 거기.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방한 첫 일정으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가 아닌 이곳 평택 기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통해 한미 동맹을 강조한 깜짝 의전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군 통수권자인 양국 정상은 장병들과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통역병의 역할로 네네네.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이제 두 분이 이제 군인들 사이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네.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서 자리에서 자연스러운 대화 통역을 하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두 분께서 평범하게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좀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니까 그런 이제 자리가 좀 마련이 된 거군요. 그러면 원래 이제 그 군인 생활 하실 때 통역병으로 계셨던 거예요? 네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소속 통역병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네네. 그 이름만 들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제가 이제 저희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해서 대학교까지 미국에서 다니다가 이제 군 복무를 위해서 한국을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군 복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학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통역병에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하셔서 네네 가지고. 시험을 봐서 이제 선발돼서 갔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거기엔 어떻게 두 분 사이에서 식사를 하시게 된 겁니까? 이제 뭐 보통 대통령의 통역은 전담 통역관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뒷좌석에 그 뒷테이블에 앉아 계셨었거든요. 네네. 통역관 분들. 근데 이제 좀 자연스럽게 병사들 속에서 네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좀 이렇게 그 자연스러운 속에 그 한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네. 통역병들이 한국군은 약 한 15명 정도 갔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가운데 앉게 돼서 이제 그게 그날 결정된 거예요? 아니면? 아니 한 이틀 전쯤에 그 자리 배치나 이런 게 다. 근데 이틀 전에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얘기를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뭐라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안이 벙벙했고 최대한 실수 없이 잘해야겠다. 네,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저는 만약에 그 얘기 들으면 가장 먼저 부모님한테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안이 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미 평택기지로 방문하시는 일정은 그 공개가 안 되어 있었고요. 이게 또 동선 그러니까 이게 원래 행사 당일까지는 부모님도 모르셨군요. 네. 나중에 부모님은 그거 이제 보시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사실 그 행사 당일이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집안의 경사네. 정말? 네네, 제가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엄청나게 큰 선물이죠.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결혼기념일에. 그 사진 집에 걸어놨습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씁니다. 그래요? 네. 아니 일단 드신 음식은 다 소화가 잘 되셨어요? 식사를 좀 배식을 받은 상태에서 조금 대기를 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제 저희는 사실 한 뭐 네다섯 시간 전에 그 미 평택 기지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30분 정도 전에 음식을 가져오고 모두가 이제 다 옆에 병사들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이런 분위기인데 저만 양옆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왜냐면 이제 두 분이 오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또 안전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제 한 행사 시작 15분 전쯤에 이제 조명이 앞에 쫙 켜지면서 카메라들이 이제 설치가 되고 무섭게 생기신 경호원분들이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계시고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잘 해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오셨을 때 어떤 인사를 드려야 될까는 사실 조금 고민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인사를 하셨습니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는 Hello Sir 이랬던 것 같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무슨 써? Hello Sir. 헬로우 써? 네. Hello Sir. 그 두 분과 식사하는 시간은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30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30분이면 사실 이렇게 우리 평소에 30분 사실 금방 가는 시간인데 체감적으로는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사실 뭐 좀 살짝 시공간에 떠났다 온 느낌이었고요. 그냥 두 분의 말씀에만 좀 집중하다 보니까 왜냐면 또 통역까지 해야 되니까. 이제 오셔서 무슨 얘기를 두 분이 좀 하시던가요? 주변 장병들하고 인사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고 뭐 각국의 정치 현안들이나 이렇게 뭐 경제 상황들, 북한 문제 이런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시고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계시고 이거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 정도 느낌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국제 정세에 관한 얘기 트럼프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뭐 잘 지내셨는지 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다고 좀 얘기를 해주시고 어떻게 좀 오시는 길은 좀 힘들지 않으셨는지. 영어로. He's doing fine. How was your trip? It's so good. What kind of food today? What kind of food today? 지금 나와 있는데 뭐.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마시고 싶으신 거 있으신지. 이런 식으로 돼서. 야, 잘하시네. 뭐 이걸 못 하시겠어요. 네. 아니 근데 혹시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한마디를 좀 두 분께 한번 걸어볼까. 식사는 어떠세요? 뭐 이렇게 한번 툭 한번 왠지 밥 먹는데 또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변에서는 이렇게 뭔가 뭐 말도 걸어봐라. 그러니까 한마디 정도는. 네네네, 막 트위터도 여쭤보고. 네네, 그렇게 좀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래도 제가
당시에 이게 군 병사로서 그 임무가 있어서 간 자리이기 그거를 또 때문에 그렇지. 식사 그날 메뉴는 좀 기억을 하세요? 미국에는 화요일마다 타코 투데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군 장병들하고 똑같은 식단으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시 메뉴가 이제 타코, 브리또, 뭐 프렌치 프라이 이런 이렇게 조금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들이 맛있겠다. 또 갑자기 또 들으니까 생각나네. 오늘 타코 브리또. 예. 점심은 뭐 타코로. 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굉장히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다 막 이러면서 잘 드셨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이렇게 보통 식사하시는 그런 식단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뻑뻑하실 것 같아서 여기 앞에 쌀쌀 곁들여 드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작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당황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같은 그 살살 찍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살살 좀 나도 모르게 좀 목소리가 떨릴 수 있잖아요. 네, 말씀드려도 되나 이제 정확히 제가 알 수 없어서.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앉기 전까지 뭐 주의해야 될 상황이라든가 이런 건 하지 마세요라든가 어떤 지침이 있었나요? 따로 지침은 없었고요. 다만 앞에 이제 경호원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또 이제 자리 배치가 워낙 가깝다 보니까 이제 포크랑 나이프를 좀 조신하게 써야겠다. 최대한 동선을 줄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이게 나도 모르게 지금 생각하니까 식은땀이 나. 잘못하다가 이렇게 막 소스 튀기고 그러면. 이게 막 케첩 짜다가 쭉. 어떻게? 예. 맞습니다. 예. 식사는 어떻게 잘 하셨어요, 본인은? 아니요. 사실 식사는 좀 이렇게 요식 행위로 이렇게 하고. 요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먹는 척을 좀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이제 끝나고 좀 허기가 좀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사를 거의 못했고 또 긴장이 좀 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부대 복귀해서 식사를 이렇게 2번 배식 받아서 먹었습니다. 2번 배식. 그렇지. 긴장도 했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대 가서 뭐 드셨습니까? 취사병들이 맛있게 만들어준 한식 먹었습니다. 네. 식사가 이제 끝나고 부대 복귀해서 이제 식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부대 가서는 뭘 하셨어요? 점호 전에 이제 청소를 하는데 이제 당시 이제 청소를 저희 소대가 화장실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모두 이제 변기 소를 들고 변기를 열심히 닦았는데 이제 한 병사가 이게 오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했던 손인데 지금은 변기 소를 들고 변기를 열심히 닦고 있다. 내 손이 내 손아. 맞습니다. 다 같이 깔깔댔겠네요, 진짜. 예. 별명 같은 건 안 생겼어요? 그 나이 이후로? 뭐 별명 앉아서 죽었다. 앉아서 죽었다. 뭐 이런. 앉아서 죽었다. 뭐 이렇게 포상 휴가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녀오시진 않으셨어요? 그런 댓글들도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행사에 따른 포상 기간 따로 없었고요. 없었어요? 네네네. 격려 잘했다. 뭐 볼펜이나 뭐 이런 거 기념품 맞잖아요. 볼펜 없었습니다. 볼펜이요? 시계나 뭐 없습니까? 원래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주나요? 우리 그 저기 청와대 갔다 오면. 청와대 갔다 오면? 그런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웬만한 거에는 진짜 잘 안 떨리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들 만나 뵙고 난 이후에는 이제 떨릴 일은 없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두 분 만나 뵀는데 좀 떨려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우리 둘 사이에 이렇게 앉아 네네, 맞습니다, 있는데. 그러네요. 그럼 우리 얘기를 좀 통역을 해주세요. 형이 그럼 되겠네. 야, 좋다. 자, 우리 전국에 계신 자기님들 잘 지내셨나요? 저희 유퀴즈 on the block 앞으로도 전 세계 많은 장인님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잊지 마시고요. 저희 수요일 밤 9시 꼭 시청해 주세요. 유퀴즈. All the viewers in Korea, are you guys enjoying this TV show? And we would like to. 저 긴장을 해가지고. 네네네네. 제가 좀 너무 풀러했죠? 그러면 조셉이 조금 끊어서 좀 해주세요.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자, 이거부터 해주세요. 이거부터 해주세요. Nice to meet you.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느낌이 좀 살아야 되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당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정말 유퀴즈 온 더 블록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기다리고 있습니다. I hope you guys can enjoy this TV show, You Quiz on the Block. 여러분의 마음에 언젠가 자리 잡을 그날까지 계속해서 달려가겠습니다. We will do our best until this is your best TV show. 건강하세요.
stay healthy. 잘했다. 네네네. 예, 잘했다. You kiss on the block. 이거 한번 바로 한번 예. You quiz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You quiz? 어떻게, 예, 하면 어떻게 돼요? 됩니까? 비슷할 것 같아. 네. You quiz? You quiz? 다 그거 아니야. You quiz? 맞죠? You kiss? 안녕하십니까. You quiz 건더블러.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퀴즈가 아니라 퀴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좀 두 분 사이에서 좀 그 어떤 소통을 좀 잘 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제가 뭐 전문적으로 통역을 계속 해왔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두 분 간의 대화를 제가 이게 직접 입으로서 전달을 해드릴 수 있었다는 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군인으로서 이렇게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이 왼쪽에 계시고 또 맞아요. 제가 이렇게 10년여간 이렇게 유학을 했던 나라의 또 대통령께서 오른쪽에 계시고 또 그 말씀을 제가 귀로 듣고 입으로 꺼내고 이 과정이 참 이게 복잡하면서도 오묘한 그런 감정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공부를 미국에서 쭉 하셨다고 했는데 네. 예. 전공하신 과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 정책 분석학과라는 정책? 네네 분석학과로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네네 미국에서도 저희 학교에만 있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미국 어디? 그 뉴욕주에 있는 코넬 대학교라고. 야, 아니 우리 그 저기 제가 그때 우리가 그 서울대학교 갔을 때 우리도 그 코넬 대학교가 우리도 인연이 있어요. 있어요. 오랜만에. 근데 두 분 다 그때 모르시던데. 어디 뭘 몰라요? 코넬을. 코넬? 네, 코넬. 그럼 정확히 미국 명칭은 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코넬 유니버시티. 뭐 코스모스 뭐 넬슨 뭐 이행시 하세요 지금. 이행시 하시는 것도 그런 거 아닌가 했어. 예. 알았죠.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는데. 자세하게 들을 시간도 없고 예능으로 가기 위해서 뭐 코펠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죠. 하여튼 뭐 그 학과를 나오셔가지고 네. 지금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대한민국 그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한민국의 그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제가 굉장히 초등학교 때 제가 키가 170이 넘고 초등학교 때요? 네, 사실 살도 이렇게 많이 찌고 이게 체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의 이게 시선도 많이 의식을 좀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남들은 그냥 쳐다보는 것도 굉장히 이게 뭐 이렇게 폭력적으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고 자신감의 좀 하락으로 좀 이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도 유학을 가게 된 배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체구도 크고 키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나는 왜 또래 애들하고 다를까 이런 생각을 사실 초등학교 때도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또래와 다르다는 그 사실만으로 사실은 이렇게 뭔가 너는 왜 이렇게 크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어렸을 때부터 너는 왜 우리랑 달라? 막 선생님들도 태연이는 막 그만 먹어 막 이런 얘기도 사실 좀 들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럼 만약 그런 게 단점으로 다가온다면 단점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유학을 그게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이런 거 같은 그런 적극적인 차별 외에도 이제 뭐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비롯된 그런 그 소극적 차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은 예민한 좀 감수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은데 이제 정책을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정책 역시도 이렇게 수혜자가 있고 또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배제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배제된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굉장히 폭력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짚어내고 이렇게 법률이나 정책의 이렇게 사각지대를 좀 이렇게 찾아내려면 일단은 법률 전문 지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또 그것을 제 모국에서 하고 싶어서 중간중간 이 돌아왔습니다. 딱딱 쓰는 단어들이 내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참 인텔리하십니다. 저희 사실 영어를 좀 배워보고 싶은데 영어를 너무 잘하시니까 영어를 좀 뭐 어떻게 해야 좀 쉽게 배울 수 있습니까? 많이 써야죠. 그리고 생각도 최대한 영어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보통 일상생활에서 하긴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 거의 준비를 안 하는 상태로 가서 정말로 거의 울면서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몇 살 때? 14살 때 제가 혼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 수준 정도로 하고 가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밤마다 이렇게 울고
이게 하루에 근데 이제 한국어를 3단어 이상은 안 써야겠다를 목표로 잡고 첫 한 4개월 동안 거의 15kg가 빠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라는 게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늘게 되고. 자, 저희가 이제 오늘 또 공통 질문 한번 네네. 태연 씨께도 한번 드려볼게요. 예. 내가 생각하는 소통의 기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성 그리고 맛있는 식사. 진정성 앤 맛있는 네, 식사. 음식이 있어야지 말이 술술 나오고. 맞아요. 아니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자체로 소통이 돼요. 아, 그렇죠.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어렵게 상대를 설득했던 기억 혹은 반대로 절대 내가 안 넘어갈 것 같았는데 설득 당했던 기억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좀 유학생으로서 처음으로 이렇게 정교부회장 선거를 나갔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영화 업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알죠. 러셀이라는 캐릭터가 네. 좀 통통하고 이렇게 귀엽게 생긴 친구였는데 그 친구처럼 이렇게 분장을 하고 위에 귀엽겠다. 풍선도 달고 이렇게 네. 나가서 이렇게 뽑아달라 이래서 좀 그런 좀 설득을 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됐어요, 부회장이요? 네, 다행히도. 설득을 했네. 그리고 사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이 맛있는 음식 사주면 웬만해서 설득 당합니다. 아, 그래요? 뭐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매운 갈비찜, 김치찜 매운 갈비찜, 김치찜. 네네, 워낙 토종이라 제가. 찜류 좋아하시는구나. 찜류 좋아하시는구나. You kiss? Of course.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1901년 한 독일인이 쓴 한국 견문록에 따르면 이것은 사람의 어깨 근육을 이용해 힘을 덜 들이고 물건을 운반할 수 있게 만든 조선인의 탁월한 발명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들은 이것을 이용해 큰 활약을 펼친 이들을 에이트공대라 부르기로 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농기구 중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 뭐지 이게? 지게. 지게. 만약에 맞으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지게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병대 1기로 입대를 해서 정말하자면 뭐 해병대 생활을 13년을 했습니다. 야. 예, 그래 제대를 해가지고 영포지구 언로회 회장을 맡으면서 그러셨군요. 예,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그 훈장도 지금 하고 계시고 보기만 해도 굉장히 좀 화려하십니다. 예.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데도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아니 31년생이시면은 네.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이제 90입니다.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로 뭐 진짜 그런 걸 못 느끼. 머리숱도 연세를 못 느끼겠어요. 머리숱도 엄청 많으십니다. 예. 아니 왜냐면 키도 굉장히 크세요. 네. 이쪽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자, 우리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죠. 그 당시에 우리 선생님 키면은 정말 뭐 엄청나게 보통 이렇게 비슷한 키도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진해에 우리 해군 신병 훈련소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가입대원으로 전국에서 약 1000여 명이 왔는데 덩치도 좀 듬실하고 한 사람은 300명을 뽑는다고 그래요. 네. 그 300명은 해병대 1기로 간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손을 불끈 쥐고 들어서 지원을 해서 몇 가지 시험을 거쳐가지고 1기가 되시고 그렇게 해병대 1기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에 공개가 돼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 짤인데 제목이 해병대가 보면 절로 숙연해지는 짤입니다. 예, 이봉식 옹 대한민국 해병대 1기 50년 6.25 전쟁 참전 인천 상륙작.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하시네요.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분이 나 때는 말이야 하면 할 말 없어. 예, 역사의 산 증인데. 그러니까 딴 걸 떠나서 우리 선생님께서 나 때는 말이야 해도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해병대한테 너 몇 기냐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해병대를 만나시더라도 우리 이봉식 제일 선생님은 위에 계시는 분이니까. 제일 위니까 위에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 몇 기냐 이걸 물어보실 수 있는 유일한. 이게 이제 현재 해병이 1261기까지 지금 있대요. 근데 이제 한 기수만 차이만 나도 이제 깍듯하신데 후배분들이 만나면 이제 반응이 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지금도 그 포항에서 예. 걸어도 댕기고 시가지를 자전거를 타고 댕기다가도 후배들을 만납니다. 만나면 혹 몇 끼냐고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 뭐 1000몇 끼라든지.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불러 세워가지고 명함을 한 장 주죠. 예. 처음에는 우리는 할아버지가 명함을 주나 보다. 예. 이게 뭐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쏙 보면 해병대 일기 써있거든. 휘딱 돌아서면서 띠딱 경례를 그래서 이 사람아 내가 경례 받으려고 하는 일 아닐세. 내가 뭐 경례 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예. 그 먼 훗날 기념이 될 게다. 이건 진짜 그런 말도 진짜. 하고. 이거는 진짜 기념이죠. 실제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그 당시의 상황이. 그때 이제 우리가 인천 상륙하기 전에 먼저 통영 상륙작전을 제 1차로 했습니다. 먼저 그 전에 있었군요. 그래서 그 상륙작전에서 잘 싸웠다고 종군 기자가 해병대는 귀신도 잡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전투를 하는 부대다. 그 해외에 계셨던 기자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금 귀신 잡는 해병이 여기서 탄생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귀신 잡는 해병대다. 혹시 그럼 메가더 장군도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뵀어요? 예, 그러면요. 메가더 장군님을 직접 보셨다고요? 뵙고 말고요. 함상에서 이제 상륙정으로 옮겨서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해안선으로 직결을 할 때 저희들이 메가더 장군을 봤죠. 우리 나는 그때 분대장을 했습니다. 분대장. 12사람의 대표죠. 분대장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갑판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메가더 장군이 특유의 선글라스를 안경을 쓰고 쓰고 이걸 망원경으로서 사방을 관찰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죠.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70년 전 어제입니다. 70년 전 어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 날입니다. 감행했습니다. 어제. 와, 그러면 9월 15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야, 기억이 생생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이제 배에서 방송을 했어요.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 1개 연대가 인천 상륙을 감행한다. 함내가 이제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 나서. 나는 우리 분대원들을 모여놓고 우리가 해병대의 일원으로서 상륙작전에 우리가 돌입을 한다. 여러분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전투에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히 각오를 해라. 또 우리가 어렵더라도 어디 피해고 비급한 그런 마음을 먹지 말고 항상 우리는 적진을 향해서 돌진해서 이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서 임해달라 하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이제 15일 날 상륙 목적지로 갑니다. 오후 5시에 이제 상륙을 하고 그 다음날 오늘이죠. 오늘이 이제 새벽 5시에 이제 인천 시가지 가서 이제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이 한 오후 2시쯤 됐어요. 예. 이때는 뭘 할 때입니까? 저는 그때 11시쯤 해서 우리 분대원을 하나 잃었습니다. 적의 총탄에 맞아서. 참 들것에 들려서 후방으로 후송을 하고 전진을 했는데 그때 그 시간에 부평까지 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이면 한 부평 정도. 예, 부평역까지 진격을 하지 않았나. 너무 떨리시지 않던가요? 긴장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부평까지 진격을 해 들어가는데 이 주변에 보니까 가끔 그 인민군들이 숨어서 이래 총을 쏴. 그러면은 뭐 백중백벌이야. 그래서 다치는데 이 꼴을 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시가지를 이렇게 전진을 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시체가 너부러져 있어. 오래된 시체도 있고 정말 학살이죠. 죽이고 떠난 거죠. 그 널려있는 시체를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날 인천 시가지를 완전히 점령을 해서 후속 부대들이 이제 올라오고 중앙청에 태극기도 꽂고 해서 수복은 28일 날 했습니다. 아니 저 혹시 작전 중에 부상을 당하신 적은 없으세요? 예,
홍천과 춘천 사이에 가리산 전투라고 있습니다. 일개 연대가 예. 그 가리산에 1,050고지에서 1,500고지를 능선을 따라서 우리가 진을 치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쯤 됐는데 주로 이제 저 적들이 그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건 야간을 이용했는데 이상하게 아침에 진격을 해 들어온 거예요. 아침에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교전을 하다가 이쪽으로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 쇄골 쪽으로요? 예, 요게 피가 일어나니까 움직이질 못하게 해. 들것에 실려가지고 1,050고지를 내려오는데 바위와 바위 사이를 어떻게 옵니까 그러면 질질 끌기도 하고 무려 3시간에 걸쳐서 나를 분대장이라고 살려야 된다고 우리 분대원들이 그 비행장까지 끌고 내려왔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 대원들이 너무 고맙고 참 측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원대 복귀를 해야 되겠다. 아이 그러지 마시오. 당신 부상도 당했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후방 근무를 해라. 난 가겠다. 내가 우리 분대원들도 가서 만나고 난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원을 다시 또 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4개월 만에 원대 복귀를 딱 하고 3대대로 갔어요, 제가. 네. 가니까 도솔선 작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작전을 계속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죽어야 되겠다. 그때는 그 분대원들을 잊지 못하고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대단하십니다. 말 그대로 전우죠, 전우. 예. 예, 진짜 참 예,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야, 근데 참 그 내 목숨이 위태한 그 이 상황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우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때 일을 회상을 하면은 70년이 또 어제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가물가물하면서도 그 형체가 되살아나고 그래 합니다. 그렇게 이거 혈기방정하고 우리가 그러던 사람이 차디차게 그냥 변하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3대대 10중대 1소대 내가 1분 대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 너무 아프면서 쓸쓸하게 보내서 정말 지금도 항상 기억을 하면은 그저 마음이 아프기 이를 데 없습니다. 비록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나는 아직 이렇게 살아서 그래도 그대들의 안부를 전하는데 이제 머지않아 아마 나도 이제 여러분들 곁으로 갈 수 있는 때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음 편하게 고이 잠드시고 먼 훗날 우리가 다시 또 재회해서 지낼 수 있도록 잘 계시오. 아니 근데 그 전시 상황에서 그 사모님을 만나셨다고. 예. 아유, 예. 이거 자세를 또 갑자기 좀 좀 바꾸시네요. 예. 역시 또 이 사랑 이야기. 네네. 예. 다분히 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만 네네네. 요것도 내 전령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전시 상황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인연이 닿으셨어요. 인천 상륙이 끝나고 네. 우리 해병대가 원산에 가서 상륙을 했어요. 네네네. 우리 전령이 뭘 저쪽 갔다 오더니만은 본대장님 그래요. 제가 이제 20살 때입니다 그때가. 네. 그래 이제 저기 저 집에 가서 김치를 좀 들어갔는데 그 아가씨가 하나 입장이 있었더라. 본대장님 한번 가보세요 이러더라고. 그래 아주머니 고향이 어디요? 그래서 충북이래. 아이고 나도 충청도인데. 그래 참 반갑게 대하더라고요. 그러자 우리가 이제 저 원산에 이제 배를 타러 내려왔어요. 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며칠 전에 그 아가씨를 만난 생각이 난단 말이야. 눈에 한마디로 좀 밟혔다니. 그럼요. 이 양반들 어떻게 피란을 좀 시켰으면 싶더라고. 그래서 대충 끓여가지고 갑시다. 네. 남한으로 내려갑시다. 그래가지고 요만큼씩 보따리 하나씩만 쥐고
배에다 태워주고 우리는 우리 배 타고 네. 그 사람들은 이제 배도 이제 헤어지신 거. 예, 부산에 이제 피란민 수용소를 몇 군데를 다녔는데 못 찾았어. 아, 그 이후로 또 찾으셨구나. 예, 그러자 계속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남으셨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좀 보고 싶으셨구나. 그게 철없을 때죠. 뭐. 아. 그래서 이제 중동부 전선으로 댕기면서 부상도 당하고 이렇게 하고서 한 2년이 지났는데 제가 우연히 괴산군에다가 이제 전화를 하고 또 계속 찾으셨군요. 예, 해봤습니다. 했더니 찾았어요. 와. 그래. 청안국민학교 선생으로 있으면서 있다고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 예. 자전거를 하나 빌려가지고 초원에 뭐 있습니까? 내가 충청도 사니까 그렇지. 네. 간고등어를 2손을 싸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갔더니 간고등어. 예, 그냥 가기는 뭐하니까. 그렇지. 그래 한 2년 만에 이제 처음 보는 거야. 이북서 잠깐 보고. 그 잠깐 짧게 보고. 그렇지. 그래가 영화네. 그렇게 하고서 인사만 하고 그래 왜 안 찾았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나를 안 찾았다고 또 그러더라고. 서로 찾으셨구나. 예, 그래서 이럭저럭 2년이 지난 후에 이럭저럭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계속 이럭저럭 2번 있다가 결혼을 하셨어요. 예,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67년 돼서 만난 지는 70년이 됐고. 우리 할머니께서는 어떤 모습에 좀 반했다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글쎄요, 첫 만남이 좋았다고 할까? 아마 그래서 잊지 못하고 그저 앉으면 내 얘기로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그 장광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그저 2손 모아 빌었다는 거야. 그 이름만 들어서 이봉식이라는 사람인데 어쨌든지 찾아서 우리 그래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 허우대가 좀 크니까 아마 밥은 안 먹이겠다 이러더래요. 장모님께서. 저도 지금 결혼한 지가 이제 한 10년 조금 넘었거든요. 이게 사실 그 70년을 두 분이 결혼해서 사셨다는 게 참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예. 그때나 지금이나 그 지루한 게 없어. 처음이 지금인가 하고 똑같고.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 할머니는 지금 이제 저하고 동갑이지만은 거동이 몹시 어렵죠. 그래서 제가 간호를 하고 있고.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영자. 그러면 우리 영자 씨께. 예, 김영자 씨. 나 지금 잘 와서 이 귀한 분들 만나서 지금 좌담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랑 많이 했는데 아마 오늘 모르겠어요. 이거 보실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기운을 좀 더 내서 이게 끝이 아니다. 조금 더 같이 갑시다. 건강 찾아서 같이 갑시다. 고마웠어. 혹시 사랑한다고는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게 무슨 나라. 그래도 고마워. 그래도 고마운 것은 사랑한 것이 다 포함됐어. 근데 영자 씨 같이 갑시다. 좀 더 갑시다. 난 그 말이 또. 예. 그래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그거를 아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면. 예,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이고 참. 사랑해요. 아이고 참. 할머니가 어제 저녁에 그 유재석 씨를 만나러 간다고 그랬더니만은 여기 우리 조세호 씨도 글쎄요. 내가 이름을 이렇게 기억이 왔다 갔다. 그래 조용. 조세호입니다. 예. 조세호입니다. 예, 유명하신 거 알아요. 우리 유재석 씨는 노래 왜 안 하세요? 요새는 왜 노래를 안 해요? 유산슬. 유산슬. 제가 또 다른 걸 또 해가지고 예. 우리 공통 질문을 한번.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멋지게 사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에 맞춰서 허용을 부리지 말고 너무 큰 거 노리지 말고
생각을 해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나서 욕심을 부리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면 주어진 그대로 이런 얘기를 들을 우리 나오시는 분들마다 조셉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니 또 손주가 예. 네. 아 그래서 그런 거겠죠. 네. 어떤 꽃 배달을 좀 신청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장미를 좀. 장미를요. 노인들은 다른 꽃보다 빨간 장미를 좋아해. 빨간색을. 그렇습니다. 빨간색을 좋아해 노인들은. 그래서 나도 빨간 바지가 있어요. 그러면 참 곱다 그래. 어머니께서 참 곱다. 그래서 빨간 장미를 어머님께 빨간 장미를 좀 선물하고 싶다니. 얘기하신 대로 어머님께서 지금 그 치매신가요? 2015년도부터 네. 갑자기 이게 치매가 와가지고 집을 못 찾아왔어요. 운동 나가면. 그래 나중에는 이제 파출소에서 모시고 오고 식구들이 일도 안 오고 이제 찾으러 다니고 저도 쇼크를 좀 많이 받았는데요. 좀 가족들이 좀 당황을 했어 많이 아주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머님을 따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예. 식구들 다 몰라보니 저는 알아봐요. 저만 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따로 나와서 지금 살고 그럼 있습니다. 그 저기 하루 일과가 좀 어떤 식의 좀 이렇게 하루를 좀 보내시는지. 예, 아침에 일어나면 6시에 항상 노인들은 잠이 없으니까 일찍 6시에 일어나면 아침에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운동을 해요. 추우니까 모자도 쓰고 장갑도 끼워 추우니까. 날씨가 쌀쌀해요. 고사리 이거 좋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불러. 12시에 또 TV 좀 보다가 또 12시에 점심 먹고 오후에 4시나 5시에 또 운동을 같이 나가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어디 가서 딴 볼일을 보다가도 그 시간 되면 쫓아와요. 운동하시자고요. 네. 아니 그러면 어머님 식사도 다 직접 이렇게 준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반찬은 와서 손자 돌보고 와서 또 해놓고. 엄마가 좋아하는 밥?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 우리 어머니는 오직 고기만 좋아해. 고기만. 고기 좋아하세요? 하여튼 끓인 것을 좋아하지 구운 것도 별로예요. 오늘 저녁도 그겁니까? 저녁에는 소우족 가갖고 주려고. 소우족도 직접 끓이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 끓이는 거 일 없잖아. 그냥 오래오래 풀 때서 구우면 되는 거 이제 누가 집중하고. 그래도 그거 아버님 불 조절 기술이 필요 없잖아요. 밤새 불 조절해야죠. 아니 그 밤새 그거 해야 되잖아요. 낮에 하면 돼요. 낮에 아침에 6시부터 가갖고 저녁에 이제. 점심은 뭐 차려주셨습니까? 꼬막이 물이 좋은 거에 와가지고 삶아서 양념장에다 까가지고. 아버님 진짜 양념장 하셔서요? 예, 뭐 간장에다가 뭐 달래 같은 거 좀 썰어놓고 양념해서. 야, 고춧가루. 나 그거 잘해요 이제. 그거 잘해 이제는. 아침에는 뭐 해주셨어요? 그거 아욱국 끓여주고. 아침에 비린 냄새가 이제 고기 같은 거 좀 안 좋잖아요. 야 메뉴가 하나가 중복되는 게. 그러면 우리 봉수 씨께서 드시고 싶은 건 뭡니까? 뭐 보통 그냥 이런데 육개장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서 많이. 제가 육개장도 제가 끓여요. 그러니까 그냥 사 먹으려면 그냥 오늘 하지 마시고 오롯이 그냥 우리 봉수 씨께서 식당 가서 먹는다면 뭐 그냥 아니면 뭐 아무거나 드실 수 있어요. 자, 소 갈비살이 맛있더라고. 하루 갈비살이. 하루를 잘 먹어요. 갈비살. 사실 모시고 계신다는 마음을 먹기도 그렇지만 막상 모신다 하더라도 이게 혼자서 오롯이 감당하시기가 사실 이게 쉽지가 않으실 텐데. 예. 처음에는 내가 어머님을 원망도 하고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치매 공부를 하게 되니까 자꾸 뇌 세포가 망가지니까 말하자면 어린애로 변해버린 건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원망하고 소리친 것이
그 후회되고 그 뒤에부터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 아주. 지금은 참 잘해주고 있죠. 지금은 잘해주고 있고 치매 걸리신 분들을 내가 쭉 겪어보니까 치매는 현재를 잃어먹어. 다 현재를. 키도 크고 이쁘고 그래. 이쁘고 그래. 옛날에 자기가 젊었을 때는 다 알아요. 그 기억을 다 해요. 저는 항상 어린애로 봐요. 옛날 뭐 기억만 해. 지금 몇 살 아기로? 그게 이제 초등학생으로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님을요? 예, 그 이제 강동구 치매 안심센터에서 송년회를 벌였는데 저 가족들한테 영상 편지를 나누고 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부지런히 먹고 잘 커라 그래. 영상 편지에다가. 그래서 내가 그 생각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나대 진짜로. 어? 어머니 나 봐요. 내가 몇 살이요? 몇 살이고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날 천난디 몇 살이다 한 건 천난디 몇 살하고 9살인데. 그것도 나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이 자랑이에요. 살아계신다는 것만 해서 행운이고 행복이에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께서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서 그럴 때가 있어요. 며느님도 기억하고 뭐 갑자기 뭐 이렇게 그럴 때가 순간이야 잠깐. 자기가 치매인 줄 알아. 정신이 돌아올 때는. 아 그걸 아세요? 예. 며느리도 애쓴다. 아들 애쓴다. 색깔도 비슷하게 맞추면 돼. 여기 있는 분이 누구요? 없지요? 그 어머니한테는 뭐예요? 신랑? 아드님 이름이 뭐예요? 봉수요. 둘째 이름은 뭐예요? 봉수 봉근이. 셋째 이름은요? 봉금을 보니 봉금이 봉순이. 아따 오늘 정신 말짱을. 진짜 제대로 지금 아주 이렇게 지금 처음이요. 봉수 봉근. 예. 사랑한다. 봉금이 봉순이. 사랑한다. 꿈꾸는 것 같아요. 항상 내가 그런 생각은 늘 함께로 안 잡아. 현장 죽어버렸으면 이렇게 안 할 것이야. 그래서 하지 말고. 그래서 하지 마. 뭐 해준 것도 난 흔들나를 잘해주면 또 서로 미안해. 미안한 생각 가지지 마요. 혹시 뭐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가 지금 치매가 아니셨다면 이 시기에 어머님과 꼭 좀 하고 싶었던 게 우리 아드님 입장에서는 뭐가 좀 있었을까요? 해외라도 좀 다니고 그랬어야 되는데 젊어서 직장 다니느라고 아무것도 서울 사 제주도 한 번 안 가봤어요. 제주도에도 한 번 안 가보셨어요? 예, 제 뭐 애들 가르치고 먹고 사고 그러느라고 제주도 한 번도 못 갔어요. 저희는. 그리고 외국에도 이제 내가 베트남 월남을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전적지로 한 번 갔다 왔지 이국 여행도 안 다녀보고 그러다 저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을 못 해드려서 그러니까 너무 후회가 되죠. 정신 말짱할 때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는 또 우리나라 좋은 곳은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앞으로 지금 다닐 계획입니다. 아까 얘기를 하시다가 해외 가본 게 월남전에 참전을 하신 건가요? 예. 68년도에. 와, 근데 어떻게 참전을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제가 그때 그 자대로 부대로 들어가는데 동생이 아무리 관보를 치고 편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연락이 없냐. 그래서 나는 몰랐다. 그냥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지가 다 장례 치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돈 벌어갖고 효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진짜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편지를 딱 끊어버리고 월남을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도 가서
전쟁이나 하다 죽어야겠다. 그냥 죽는 것보다 전쟁이나 하고 전쟁이나 하다 죽어야겠다고 갔어. 거기서 그냥 죽으려고 제일 앞장서서 해도 안 죽어지대 또. 안 죽어져요. 가고도 내가 집에다 연락을 안 했어요. 몰랐지 어디 간지. 집에 오니까 이제 아무 소식도 없이 오니까 이제 지금 깜짝 놀라버렸죠. 우리 어머니 그냥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나는 지금도 마음이 걸려. 내가 왜 그렇게 소식도 없이 내 기분대로만 그렇게 살았나. 부모님은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지. 좀 젊었을 때는 부모가 귀한 줄을 모르고 부모 소중한 줄을 몰랐어요. 그냥 나이를 먹으니까 나도 70 중반이 돼버리니까 부모 귀중한 것을 이제 느끼는 거지. 철드는 거지 이제. 아주 많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뭔가 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아주 최고로 모시고 싶어. 최고로 그냥. 근데 그 뭐 짧은 이야기를 듣고 이렇군요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어떻게 보면 좀 고단한 인생을. 네. 근데 지금 나는 고단하다고 말을 안 해요. 행복해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아무리 치매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나는 행복해요. 바꾸고서 생각하면 부모들이 자식 키울 때 얼마나 얼르고 예뻐하고 좋아했어요. 나도 우리 어머니가 애기 됐으니까 이제 얼르고 돌봐주고 싶어요. 끝으로 우리 어머님께 꼭 좀 하고 싶으신 얘기 있습니까? 이 얘기를 온전히 다 이해를 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이 마음이라도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예. 어머니 항상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 테니까 많이 잘 잡수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 오래오래 사시는 것이 저로서는 큰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어머니. 베트남에 가는 그 우리 봉수 씨에게도 좀 한마디. 그 당시에 봉수 씨에게 봉수야 하시면서 좀 한마디. 봉수야, 너 그 위험한 곳을 뭐로 갔냐? 집에 연락도 않고 그 뭐로 가서 가더라도 건강하고 죽지 말고 살아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유, 이게 참. 최근에 누군가한테 꽃을 선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밖에 안 줘. 어머니 바본가 봐. 맨날 어머니만 해줬거든. 근데 이제 나도 나이가 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도 하나 해주고 싶어 이제 어버이날은. 아내분이 전화온 거 아닌가요 혹시? 혹시 아내분이면? 아니요. 할 일이 없지. 아니야, 친구야. 친구야? 벨소리는 이걸로 따로 지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걸 왜 물어봐? 그걸 왜 물어봐요? 혹시나 그냥 기본 벨소리. 이거 기본 벨소리. 기본 벨소리로. 이거 안 바꾸신 거죠? 핸드폰. 안 바꿨지. 바꿀 줄도 모르고 또 저희들은. 바꿔드릴까요? 됐습니다. 아버님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아니 잠깐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한번 바꿔드릴게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거 익숙한 벨이라 내가 빨리 받을 수 있지 또. 그래도 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 한번. 아버님 근데 혹시나 왜냐면 휴대폰 벨소리 중에 야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몰랐네 하는 게 있어요. 살짝만 한번 뭐. 왜냐면 제가 이기종을 쓰니까. 네네네. 제가 딱 안단 말이에요. 네. 자 별론 것 같으시고요. 처음에까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럼 아버님 요거 또 기분 전환이 돼요. 들어보세요. 아니 우주 신호 이거 어때요? 지금 여기서 딱 보면 아버님한테 휴대폰 사기치는 거 판매를. 그것도 괜찮고. 요거 좋다. 그럼 요걸 바꿀까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보세요. 요건지. 근데 처음에 거에 좋은 것 같아. 이걸로. 근데 처음에 거에 좋은 것 같아. 이걸로 익숙해졌던 걸로 해서. 그럼 익숙한 걸로 예. 왜 그러냐면 옆 사람 거기도 하고 제가 안 받아요. 안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벨트 드려. 벨트. 보세요. 그걸 네가 하면 어떡하니? 내 벨트가 아니구나. 아버님 벨트. 잠시만요. 제 벨트 뒤에 있네요. 아이고 이렇게 유명한 MC님이 바로 운전까지 하시네. 아이 무슨 말씀을요?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와, 근데 아버님 축하드려요. 그 OX 딱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 아, 그거 어떻게 맞췄어요, 그거? 아니 이제 그걸 나는 자 대충 이제 되게 여신상들이 신발을 안 신는 건데 또 유명한 것이기는 이순신 장군을 빨리 떠올려봤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신발이 있어요. 야, 근데 마지막 문제가 이순신 장군님에 관한 얘기였는데. 네, 그 전시 때는 왼손 잡고 칼을 빼는 건데 평상시라고 말씀하시길래 평상시에는 힘을 쓸 수 있는 손이 오른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네. 디테일하게 또 이렇게 또 생각하셨어요. 들어도 됩니까? 아, 예, 들어주시죠. 아유, 근데 어머니 고우시네요. 참 고우시네요. 예. 여기 저 방송국에서 유명한 사람.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예 아드님께서 직접 주시죠. 네, 그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행복하세요. 앞으로 행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거 혹시 저 꽃 마음에 드세요? 참 예쁘요. 아, 이쁘세요? 그리고 우리 네. 할머니께서 퍼즐 맞추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또 이런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하. 우리 이게 아버님과 퍼즐인가요? 예, 우리 아이고. 어머니 같이 있는 퍼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작스럽게 와서 건강하십시오. 너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아버님 가보겠습니다. Everybody here is watching you, 'cause you feel like home. You're like a dream come true. But if by chance you're here alone, 아, 17만 6천여 분이 계시네요. 아, 그러시구나. 네. before I go, 'cause I've been by myself all night long, hoping you're someone I used to know. You look like a movie, you sound like a song. My God, this reminds me of when we were young. Let me photograph you in this light in case it is the last time that we might be exactly like we were before we realized we're scared of getting old. It made us restless. It was just like a movie. It was just like. 자, 우리 저희가 여기 온 김에 네. 우리 그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한번 좀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저는 저기에 딱 들어오네요.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이게 저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네. 이 유해 발굴 감식단이 혹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지 한번 좀 여쭤봐도 됩니까? 6.25 전쟁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지만 네. 아직도 12만여 구의 호국 용사분들이 이름 모를 사냐에 묻혀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12만이요? 그렇죠. 민족의 성지인 국립묘지에 오실 수 있는 숭고한 호국 보훈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을 조국의 품으로 민족의 성지인 국립묘지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 소명이죠. 아, 그 12만 정도가 아직도? 그렇죠. 13만 중에 이제 40구를 찾아서 아직도 40구를 찾으신 거고요? 아직도 이제 찾아야 될 대상은 12만 구 정도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갈 길이 너무 멀죠. 가족 확인이 된 게 한 몇 분 정도 되는 겁니까? 132분.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총각 때 전사를 하다 보니까 유가족들이 없죠. 그래서 DNA가 부족하고 그래서 찾기가 더 어렵죠, 현실적으로. 되게 참 이런 얘기를 이분들이 이제 신원이 확인된 분들 이분들이십니까? 2분인데 이분들이 소장했던 유품들이죠, 이게. 아, 이게 이제 여기 그 그렇죠. 전사하신 분들의 유품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수통에 한자로 장복동이라고 써 있죠. 내가 지금 이름 모를 고지에서 전사를 하지만 유가족을 찾아서 꼭 보내달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두 끝 가지고 이렇게 스케치해서 긁어 쓴 것 같아요. 한자로. 장복동 한자로 써 있죠. 오늘도 좀 유해가 현충원으로 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살머리 고지에서 발굴된 유해인데 화살머리 고지는 정전이 되기 직전까지 우리 국군과 미군, 프랑스군이 중공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지역인데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4월부터서 유해를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최초로 유해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굴을 해서 오늘 감식을 위해서 오늘 감식을 위해서. 가운데 앉으시면 돼요. 이게 또 임시정부 요인 묘역과 애국지산 이게 경찰이네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어요. 안쪽에. 저 안쪽에. 그 대통령께서도 그렇죠. 여기 이제 묻혀 계신 것도 있고. 여기는 이제 월남 참전 여기 그 유명하신 최명신 장군님께서 여기 최명신 장군님 계세요? 저기 여기 앞에 화환 있는데 내가 월남전에 가서 싸웠던 우리 병사들하고 똑같이 묻히고 싶다라고 해서 딱 대단하신 분이죠. 아우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게 사실은 이 장군 묘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있죠. 병사들하고 똑같이 병사들하고 같이 대화해줘라. 똑같이 묻히고 싶다. 그래서 계신 곳이 저깁니까? 그렇죠. 참. 오늘 그 유해 두구가 도착해서 거수공연도 좀 드리고 했지만 이게 이제 그 찾는다는 과정이 사실 말이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과정이죠. 어렵죠. 저기 앞에 산이 있지만 저 지역에 가서 어느 포인트에 가서 땅을 팔 것인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그 장비가 좋아지고 그래서 혹시 뭐 그런 걸로 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뼈를 탐지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미국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전 용사들의 증언,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의 지역 주민들의 제보,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전체를 기초로 해서 우리 인근이다. 우리 전문 탐사관들이 다시 이제 현장에서 정밀 탐사를 통해서 여기 이 지역이 전투를 정말 했구나. 그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그런 장소를 굴토를 해서
적어도 200곳에서 300곳을 파야 항구를 발굴할 정도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항구 발굴해. 200곳에서 300곳을 파야 그렇죠. 항구의 그 유해를 발견을 말까. 할까 말까 하는 그렇죠. 거군요. 사실 그 발굴 현장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좀 발굴 현장이라고 할까요? 제가 2011년도에 설악산 저항령이라는 1,400고지가 있어요. 1,400고지요. 정말 제가 올라가 보니까 저항하고 싶어서 저항령이라고 지을 정도로 그런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설악산이 우리 국군 땅으로 뺏을 수 있는 중요한 전투 지역인데 거기 높은 고지에서 일개 중대가 전사를 했는데 정말 바위 틈에서 묻혀보지도 못하고 돌 틈에서 유해를 찾았던 그런 기억이 가장 남죠. 돌 틈이요? 네. 그 높은 곳에서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예.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거기서 바치신 거군요. 그렇죠. 거기 가서 유해 발굴한 기억이 가장 가슴이 남고 안타깝죠. 혹시 그 일을 하면서 보신 유가족 분들의 사연도 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죠. 또 좀 기억에 남는 유가족 분들의 좀 사연이 좀 있는죠. 105세 된 전사자의 어머니 유일하게 생존해 계셨는데 2009년도에 105세세요? 네.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2009년도인데 대문을 60여 년 동안 고치지 않고 아들이 집을 못 찾아올까 봐 기다리면서 그때 당시는 이제 혈액으로 DNA를 채취하는 그런 당시였었는데 내 피를 혈액을 한 양동이를 뽑아도 좋으니 우리 아들 갑송이를 좀 찾아달라 절규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결국은 그해 겨울에 돌아가셔서 유가족이 없으니까 장례를 못 치르잖아요. 저희 유해발굴 감식단에 가서 장례를 치러줬던 어머니께서 아들을 만나러 제사장으로 갔던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도 울컥하는데 참 아드님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 대문을 그 시간이 흘러도 고치지 않고 그렇군요. 아니면 그 유해를 찾아드렸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 현충원에 모셔져 있는 그 호국의 형제라고 두 형제가 경상도 청도 사시는 분인데 형이 군대를 가니까 동생이 엄마 나 형 보고 싶어 빨리 형이랑 가서 전투하고 이겨서 집에 와서 엄마랑 같이 고구마 삶아 먹을게 라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었어요. 근데 형은 1사단으로 동생은 7사단으로 전투에 참전했는데 1사단 7사단이 서울과 평양을 탈환을 했는데 거기서 만날 뻔했는데 결론은 못 만났어요. 못 만나고 동생의 유해를 강원도 양구 백석산에서 발굴했는데 인식표랑 같이 나왔어요. 인식표랑 같이 나와서 유가족분들에게 전달식을 하러 가는 와중에 그 장조카분께서 우리 큰 삼촌도 6.25 때 돌아가셨는데 서울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큰 삼촌의 묘비가 여기 앞에 있어요. 30번 묘에게. 근데 그 유가족분들이 60년 이상 동안 이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두 분의 형제를 그냥 형제가 아니다. 호국의 형제다라고 명명을 해서 지금 저기에 안장해 함께 계십니까? 그렇죠. 국군 통수권자께서 직접 그때 현충일 추념식 때 안장식을 해드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누군가는 꼭 해야 할 그렇죠. 그런 일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계시는 이 수많은 분들의 이 피와 목숨이 있었기에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께서 유해 소재 제보나 유가족들의 DNA를 채취에 적극 협조를 해주신다면은 많은 유가족들을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국가가 끝까지 찾아서 해드려야 될 사업인데 많이 어려움이 있다. 총각 때 대부분 전사를 하다 보니까 직계 후손이 대부분 없어요. 조카나 사촌, 오촌, 친가 외가 8촌까지 DNA를 제공하면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여기 계시네요. 최명신 장군님.
활동 경례. 네. 묵념. 바로 애처롭게 그리운 당신이여, 안타까이 보고 싶은 아빠여, 어이 대답이 없으신지요. 그 웅장하신 당신의 음성은 언제나 귓전을 울려주실런지요. 먼 후일 당신의 귀여운 양들이 아빠를 찾을 때 우리의 아빠는 모범의 아빠라고 자랑할래요. 여보, 고이고이 잠드소서. 지금 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뭐 살짝 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저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는지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매년 6월만 되면 이제 오빠 생각나고 나는 또 사실 아는 게 남편이지만은 또 한 식구니까 또 같이 애처롭고 이렇게 같이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그럼 우리 사모님께서 여기 이제 가족분이 계시는 건가요? 예. 누가 계세요 여기? 오빠가 큰 오빠가 50년도에 군인 나가서 용산서 3개월 훈련 받고 강원도 홍천으로 부대 이동돼서 가잖아요. 갔는데 3일 만에 6.25가 나가지고 소식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소식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전사를 그것도 없고 저것도 하신 없고. 건지 뭐 아닌지 확실한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곳 그 현충원에 이제 그 오빠의 이름은 올려서 묘비는 있지만 그러니까 오빠 되시는 분의 유해가 지금 뭐 발굴이 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예, 아니에요. 계급도 없고. 계급도 없으시고. 계급도 없고 이름 석자만 있어요. 오늘 그러면은 그 희로체치나 이런 것도 좀 하셨어요? 예, 했어요. 10년 전인가 여기서 알아보니까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는 궁금하다니까 우린 매년 이렇게 오는데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또 들려보자. 그럼 마침 그 두 분이 오늘 10년 전에 시로처치를 하셨는데 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까 혹시 해서 오늘도 또 시로처치를 좀 하고 가시는 거예요? 예. 또 오늘 가서 특별하게 또 하나 좀 더 알게 됐는데 뭐냐면은 오빠가 둘이란 말이에요. 네. 또 작은 오빠가 또 있어요. 작은 오빠도 군인 가서 학교 다니다가 이제 나가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다 찾아보니까 또 기록이 나오네요. 그 당시 오빠분 나이를 22살에 군인 나갔어요. 그럼 그때 이제 우리 여사님께서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하고 10년 차이니까는 12살. 12살이었겠죠. 야, 지금 너무 오랜 기억이라 사실 오빠에 대한 기억이 지금 나실지 모르겠어요. 오빠 얼굴이나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시죠? 나요? 납니까? 예. 우리 아들이 우리 오빠를 많이 닮았어요. 그 키 큰 것까지 좀 닮았어요. 오빠가 또 키가 크셨고. 예, 키가 컸어요. 큰 오빠는 음력 12월 25일이고 작은 오빠는 음력 5월 1일이고 그런 거는 안 잊어버려지대요. 예, 희한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피는 물보다 지내다고 하더니 아마 그 형제가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혹시라도 오빠를 만난다면 오빠한테 뭐 좀 꼭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십니까? 너무 뭐 시간이 꿈에 본 얘기밖에 없어요. 꿈에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언젠가 꿈에 한번 여기까지 해요. 아니 뭐라고 하셨어요? 네, 꿈에 오빠가 이렇게 왜 시골에 부대자루 있잖아요. 이렇게 큰 부대자루에다 마른 고추를 반자루를 짊어지고 한옥 마루에 내려놔요. 그래서 제가 꿈에 오빠 이 부분 고추가 싸?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도 그게 어머니가 맨날 이북 광고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저도 아마 여가 세뇌가 됐은 것 같아요. 이북은 고추가 싸하고 이렇게 내려놓는데 그 소리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저도 그냥 꿈을 깼어요. 그래서 꿈에 한번 만나봤어요. 사진도 없잖아요. 그 시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면 그때 이제 고추를 갖다 줬는데 교수님도 하는 얘기가 걔 태몽 꿈이다. 그러고서 아직 아는 게 하나 우리 아들 녀석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걔 우리끼리 하는 얘기 그래. 아니 그게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태몽이 됐어요. 걔도 고추 갖다 주면 아들이라는 얘기 해가지고 웃는 얘기해 지금. 이게 갑자기 우리 또 여사님께서 태몽하시니까 많이 좀. 네, 혹시 뭐 오빠를 만나면 꼭 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만난다면 왜 이제 왔느냐고 하겠죠. 뭐. 그 더 있겠어요. 왜 이제 왔냐. 예. 일찍 왔으면 동기간도 다 만나고 부모들도 다 만날 거 아니에요. 늦게 오다 보니까 당신이 운명이 거기니까. 하다못해 그 면회를 가든가 또 어디 뭐 병무청을 찾아가든가 뭐 통일 가다 물어보는 것도 다 혼자 알아봤지. 응? 아니 게 아니라 동작 그런 거 갖다 여기다 그만 이름에다 올려놓는 것도 집사람이 혼자 하고 다니면서 다 해가지고. 그 혼자서 또 어떻게 이걸 다 하셨어요?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자꾸 원을 하시니까. 어머님께서. 예, 아니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은 일패도 있는데 이제 뭐 우리 아들은 그런 것도 없다. 이제 그런 소리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모셔다 놨으니까. 어머님의 그 어머니께서는 그럼 계속 큰 오빠를 계속 그리워하셨겠네요. 기다리셨겠는데요? 그렇죠. 그렇겠죠.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두 분이 군대 가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뇌졸중이 걸려서 이제 말을 못하고 몇십 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들 둘을 죽이다 보니까는 부모 심정이 부모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못 하시고 그냥 몇십 년 앓다가 가셨어요. 그것뿐이에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다른 건 뭐 자식도 못 본 건 못 본 거지만 다 길러서 22에 죽고 25에 죽었으니 다 길러서 결혼도 못 시키고 죽었으니. 이게 사실 그 6월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다라고 네. 이제 저희가 늘상 알고 있지만 우리 실제로 이 가족분들에게는 이 6월이 참 정말 1년에 한 번 오는 달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만감이 교차하는 달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피와 목숨으로 지킨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네. 아니 갑자기 이제 저희가 사실 뭐 프로그램이 원래 이제 퀴즈를 맞춰서 이렇게 한 문제를 맞추시면 100만 원을 드리는데 그래서 뵀으니까 오늘 저희가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저희가 선물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냥 뽑아만. 그냥 선물로 드리는 거라서 준비한 선물이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그 얘기 조금 했다고 선물을 받은 거. 아유 그냥 일단 한번 뽑아보시고. 뽑아 보세요. 하나만. 도움이 많이 됐는지 나. 그럼요. 저 귀한 말씀 저에게 들려주셨는데. 네. 한번 열어보세요. 저 이왕이면 좀. 아니 좋은 거 나왔으면 같이 먹는 거라도 같이 넣어 먹고 그래. 좀 좋은 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뭡니까? 좋은 거 나왔습니다. 뭡니까? 좋은 거 나왔습니다. 뭡니까? 좋은 거 나왔습니다. 진짜요? 최신 핸드폰. 와, 잘났다. 최신 핸드폰. 자, 축하드립니다. 네. 최신 핸드폰. 진짜. 아니, 요새 뭐 핸드폰 바꾸라고 진짜? 많이 써와요. 잘 됐네요. 잘 됐어요. 아니, 잘 됐습니다. 됐습니다. 당신까지 내가 필요 없어. 당신이 보내. 이런 거 부담인데. 아니, 그 부담이세요. 저는 평생에 길에서 주는 걸 뭘 받지를 않아서요. 저 노력해서 대가는 제가 얼마든지. 노력해서 포크하셨잖아요. 이런 거는 힘도 안 들었지만 무슨 아니 노력을 저 했어요. 주세요. 이거 받으시고 뭐 저 하나 주시면. 이거 초콜릿 초콜릿 하나 주세요. 그러면 초콜릿 주시면 저희 이제 초콜릿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요거 나눠 먹을게요. 많이 갖고 그럼 됐습니다. 요거 주셨으니까 요거 가져가시면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아니면 이거 손주분 주세요. 손주분. 손준 지혜비가 사주지. 왜 할아버지가 사줘. 지혜비 다 있는. 그래도 일단은 가져가시고. 영감님 받은 가져가세요.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저는
이런 국군묘지를 보면요. 내가 당신네들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댕기지 않나 이런 마음이 그게 이상스럽게 자꾸 스쳐요. 에?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저도 언제 간 줄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희생을 해서 이렇게 살아남지 않았나 하는 이런 고마움을 느끼고 이렇게 군인들을 보면요. 괜히 이게 자꾸 한 번 더 보게 되지 연희 사람은 그냥 스치면 그만 아니에요. 근데 군인들은 한 번 더 보게 되고 군인이 좀 유달라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돼. 군대 가서 살아가지고 제대했다면 참 너무 반가워요. 남의 집 자식이라도. 아는 사람이 군대 가서 걔도 잘하고 복 먹고 왔다 그러면 아이고 고맙네요. 고맙네요. 아 고맙긴 난가는 다 군대인데요. 그래서 난가는 군대도 전 좀 군대 때 잘 제대하고 하면 너무 고맙다고 그런 생각이 남의 자식도 다 그렇게 들어요. 이상스럽게. 저도 이만큼 세월이 가다 보니까 형제가 더 그리워요. 보고 싶기도 하고 좀 한번 만나서 이렇게 좀 오빠 그러는 소리가 제일 부럽대. 오빠 그러는 소리가 제일 부럽대. 이제 그렇지는 못하니까 오빠가 이제 부르고 싶다고 그런다고 제가 부럽다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거기 한번 불러봐. 그럴까요 그럼? 오빠 아니 평생 나와서 처음 불러보네. 눈물 날라네. 어쨌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하여튼 두 분 또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운이 좋은 날이네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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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로도 잘 보내세요. 여사님 고맙습니다. 예, 아유. 조심히 가십시오. 고마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호국 형제묘 여기네요. 1사단 이만우 하사님하고 당시에 19살, 22살이시네요.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저희가 좀 이곳에 한번 Stuck in reverse.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도 목이 메어 너를 불러본다. 흘러간 강물처럼 어디로 가버렸나. 애달파라, 보고파라. 이 엄마는 눈물을 삼키며 네 명복을 빈단다.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 이름 모를 묘도 많고 어디서 진짜 전사했는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비석들도 많아. 나도 아들 있는데 꼭 좋은 곳에서 평화로운 곳에서 잘 살면 좋겠어요. 제 욕심에는 대한민국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에 잘 살고 있는 데서 좀 허가하고 살았으면 하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아마 너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돌이켜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됐나. 그냥 참 꿈 같기도 하면서 내가 죽었으면 여기 같이 묻혀 있을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어떤 데는 술 한 잔 먹으면